자, 도대체 왜 이 주식에 돈이 몰리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들어오는 돈의 규모를 본다면 사실 단타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자세히 한번 볼게요. 최근에 종목들의 테마도 없고 또 HLB 때문에 갑자기 수급이 확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섹터가 이제 전기 섹터가 오르는데 뭐 대원전선이나 뭐 LS 에코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물론 괜찮지만 이제 조정이 좀 예상되는 구간이었죠. 왜냐면 구리값이 이제 고점에서 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 아닐까 하면서 쉽게 돈을 넣지 못하는 외인 기간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규 상장주가 최근 들어서 수급이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노브랜드가 상장을 한 날 어제죠. 거래대금이 자그만치 시작하자마자 300억이 터지게 됩니다. 이걸 터지자마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이 다 이 종목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거래가 죽지 않고 있어요. 보시면 100억 단위의 거래 대금을 유지하면서 완전 시초 오전장의 마감 시간이죠. 9시 반. 9시 반부터는 수급이 또 바뀝니다. 다른 테마로 거래 대금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이런 상승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죠. 40%나 올랐습니다. 보합 이후에. 그리고 시초에도 장 열리자마자 40%가 올랐어요. 그래 이런 변동성, 그러니까 단타에서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도 당연한 건데 이 상승하는 힘이 좋아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수익을 낸다라는 기대감으로 돈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료를 떠나서 움직이는 힘에 따라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재료도 기대감을 주고요. 그래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만약에 이 동시간대에 다른 좋은 테마가 있었으면 여기에 돈이 안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운대가 중요한 건데 이 친구는 운대가 잘 맞은 거죠.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개파락하고 나서 이런 지지선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라인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강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 부근을 밟고 시초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건 예상할 수가 없죠.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이것도 몇 프로나 오른 걸까요? 저점에서 또 40% 올랐네요. 얘는 뭐 쏘면 그냥 40% 오르나 봐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단타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다른 종목으로 또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반짝이에요, 사실은요. 노브랜드 회사는 좋은 회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매출 규모랑 시가총액을 봤을 때 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더 잘 오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신규 상장주는 상장할 때만 매출이 좋을 때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다시 설명드리면 최근에 얼마 전에도 제가 올렸던 영상이죠. 전기 테마가 구리값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딱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 전기 쪽 가격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대원전선이 있고 또 LS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쉬어갈 만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쉬어한 글에다가 왜냐면 계속 그렇게 슈팅을 쏘면서 오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물 가격이 계속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열된 움직임이 보였고 선물 가격도 폭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쉬어갈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 모멘텀이 지금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럼 그 쉬어가는 타이밍에 돈들이 빠지기 때문에 항상 이 주식시장에는 단타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단타꾼들이 어디로 돈을 쏠릴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바로 신규 상장주였던 거죠. 노브랜드뿐만이 아니고 며칠 전에 상장했던 이 종목도 보시면 똑같아요. 원리가 신규 상장하자마자 거래대금이 300억이 터집니다. 똑같은 수치죠. 300억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근본을 알아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수급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없기 때문에 돈들이 이쪽으로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타 팁인데 사실 뭐 단타가 좀 위험하긴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돈이 한순간에 이렇게 몰리면 테마가 없을 때, 그러니까 테마가 좀 죽는 타이밍에서 어떤 다른 섹터에 새로운 곳에 돈들이 몰리면 거기에 돈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때린 다음에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단타 매매도 수월하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내가 어디에 다시 종목을 투자할지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제가 전기 종목이 강했다 하고 조정받는다라고 했는데 영원히 조정받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내렸다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재료라는 건데
요건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재료라는 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가 급락이 잘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뭐 어떤 정치인이 출마한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나 안 할래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게 정치거든요. 사람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도 어때요? 불안하죠. 그래서 흔드는 게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선물 가격에 의존하는 차트도 흔드는 게 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AI 관련된 상승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 거죠. AI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식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지지선을 분석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겠죠. 조정이 영원한 조정이 아니라 언젠가 반등은 나오거든요. 물론 전제가 재료에 의한 거예요. 이거 재료가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다 반등 나오는 게 아니고 재료가 지속성이 있을 때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최근 강했던 전기 종목을 보면 조정이 좀 강하게 받고 있죠. LS 에코에너지도 투매가 좀 심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수급도 잘 붙으면서. 그래서 이런 종목도 우리가 선을 다 그어 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지선이 눈에 보이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처럼 노브랜드 종목이 잘 오르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다른 섹터에 돈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신규 상장주는 쉽게 모멘텀을 잃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같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돈이 몰린 이유는 뭐다? 이 회사의 가치를 알아봐서 투자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아까 ICTK처럼 시초에 돈들이 터지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져서 그 돈을 바탕으로 단타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수급을 모멘텀이 지속되는 수급으로 이해하면은 좀 곤란하죠. 어쩌다가 예전처럼 LS 머트리얼처럼 이렇게 상승이 계속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섹터에 수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랑 LS 머트리얼즈 수급이 받쳐주면서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유행이 끝나니까 이제 테마가 다른 걸로 돌고 또는 시장이 하락하니까 곧바로 돈들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쉽게 반등도 주지 않고 회복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때문에 유행이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흐름 때문에 나오는 수급이고 그 수급만을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늘 내용은 어렵죠. 하지만 이런 흐름과 감각을 익히시면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더 넓게 보시면은 더 큰 시황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